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수천 년 된 한의학의 비밀을 최첨단 기술로 풀어내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 코어맵 1.0에 대한 겁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빅데이터와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빠져보시죠. 생각해보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초를 조합해서 병을 치료해 왔잖아요. 그 효과는 역사가 증명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여러 약초를 섞은 한약이 우리 몸속 세포에 들어가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 작용 원리는 지금까지 거의 깜깜한 블랙박스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고대 의학이 우리에게 던진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약초를 함께 쓰는 걸 조합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질병에 얽힌 여러 원인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요. 약물 내성 같은 부작용은 줄여줍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면역력까지 키워주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왜 신약 개발의 보물창고라고 부르는지 딱 감이 오시죠? 자, 이제 드디어 그 블랙박스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연구원들이 이 오래된 암호를 풀기 위해 꺼내든 최첨단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사체 분석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세포가 약을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샅샅이 기록한 세포 활동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활발해지고 어떤 유전자가 잠잠해졌는지 이걸 들여다보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똑똑한 전사체 분석 기술을 우리 전통 한약에 접목시킨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바로 코어맵 1.0입니다. 연구팀은 먼저 뭘 가지고 연구할지부터 정해야 했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인삼이나 감초같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10가지 핵심 약재랑 사군자탕, 사물탕 같은 대표적인 보약 4가지를 딱 골랐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이번 탐구의 주인공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물탕이라는 처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당귀, 작약, 천궁, 숙지황 4가지 약재가 정확히 25%씩 칼같이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황금 비율로 섞는 걸까요? 여기서 어떤 시너지가 폭발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가 풀고 싶었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번엔 왼쪽에 있는 이 정육면체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연구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설계됐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연구팀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원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폐, 간, 대장, 뇌에서 가져온 4종류의 세포에다가 물과 에탄올 2가지 방식으로 추출한 약재를 또 저, 중, 고 3가지 다른 농도로 처리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실험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만들어진 고유한 RNA 시퀀싱 샘플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바로 1092개. 1092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방대하고 체계적인 한의학 데이터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이걸 증명해야죠.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재료의 품질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분석에 사용된 RNA, 그러니까 원재료가 얼마나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아주 높죠? 한마디로 최상급 재료로 시작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 알록달록한 히트맵을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똑같은 실험을 3번 반복했는데 그 결과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관관계 평균이 0.994.
이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거든요. 최고의 셰프가 같은 요리를 3번 만들어도 맛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데이터가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검증. 이건 뭐랄까 일종의 실력 검증 같은 거예요. 연구팀이 자신들이 만든 데이터를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커넥티비티 맵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본 거죠. 우리 데이터가 세계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한 건데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걸로 코어맵 데이터는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하는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검증이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진짜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데이터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겁니다. 이건 마치 신약 개발을 위한 만능 도구 상자가 생긴 것과 같아요. 그동안 원인을 알기 어려웠던 복잡한 질병들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약초가 어떻게 서로 도와서 효과를 내는지 그 신비로운 시너지의 원리를 드디어 파헤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는 이미 있는 약으로 새로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거나 위험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이건 연구팀이 내린 결론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질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맞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빅데이터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병 치료의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커다란 줄문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래의학의 열쇠가 사실은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이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오래된 지도를 해독하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